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진행의 숙남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혜은입니다. 자, 간밤 미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아무래도 나스닥의 3.25% 급등세입니다. 메타의 23% 급등세를 업고 나스닥이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메타 전에 발표를 했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자,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까지도 좋은 실적을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모두 발표된 실적에 약간의 실망감이 드러나면서 시간 외의 분위기는 좀 차게 식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출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자세한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자, 네이버 실적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지난해 매출 8조를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네이버 움직여주게 될지 자세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예상 출발 0.53%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45%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2,482.22포인트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코스닥은 767.96포인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하나하나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PSMC입니다. 자, PSMC의 전일 시초가부터 상한가에 올라타서 끝까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자, 오늘도 상한가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45원에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PSMC 리드 프레임 전문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HLB 그룹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2연속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장 마감까지 굳히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종목은 KH 필룩스입니다. KH 그룹주들 전일 모두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중에서도 KH 필룩스는 상한가에 올라타면서 마무리를 했던 상황인데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07%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890원에 오늘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KH그룹 그랜드 하얏트 서울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KH그룹의 앞으로의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나아질 것이다. 재무 건전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전일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소니드입니다. 자, 소니드 0.98%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6,160원에서 출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니드 현재 OLED, LCD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정밀화학 소재, IoT에 적용되는 무선전자 태그를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일 소니드를 상한가로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은 0.98%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입니다. 전일 역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요. 자, 17.2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2,58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죠. STO 관련한 종목인데 자, STO 관련해서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2020년에 코드박스와 이미 좀 어느 정도 연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전일 27%가량의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4% 하락해서 7,600원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로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전일 상승을 이끌었다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아시아 옵틱스입니다. 자, 24.52% 전일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아시아 옵틱스였는데 자,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83%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고요. 2,425원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아시아 옵틱스 전일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메타버스 하드웨어용 카메라 제품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클리노믹스입니다. 클리노믹스 삼성전자가 이달 출시를 한다고 하죠. 갤럭시 신작 S23 시리즈를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VR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 클리노믹스가 아니라 신화콘텍을 봐야 되는군요. 자, 신화콘텍 전일 18.84%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자, 지금 2.16% 역시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670원에 오늘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신작 S23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 신도기현입니다. 신도기현 역시 전일 16%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57% 하락하면서 6,970원에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신도기현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에 마이크로 LED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기대감이 몰리면서 전일은 16%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만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시간 외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KNW인데요. 오늘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53% 상승하면서 11,300원에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KNW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특수가스 생산과 관련해서 BGF 그룹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탄력 받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이즈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이즈 오늘 역시 강한 출발 예상됩니다. 시간 외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12.81% 상승 출발하면서 2,510원대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이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양극재용 나노티타늄 옥사이드의 개발을 마치고 지금 고객사의 양산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일 미증시에서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 상승이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한 출발이 함께 더불어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81%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자,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모두 좋은 분위기 이어갔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삼성전자는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갤럭시 S23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삼성전자 1.42%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면에 0.32%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삼성 SDI는 0.98%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2종목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6위에서 12종목 중에서는 LG화학만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빠른 상승 출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 1.18%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더욱더 네이버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카카오는요. 0.78%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만나보시면요.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밤 테슬라와 같은 그리고 리비안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웨코프로비엠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NF는 0.23%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밤 미증시에서 제약 관련주들 좀 약한 모습 보였던 만큼 역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카카오 게임즈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0.85% 좋은 분위기로 좀 출발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역시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63%,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0.05%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요, 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0.14% 상승 출발 일단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조금 덜 강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양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들도 표정들도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예상 체결지수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0.33%,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0.31%보다 강하게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9초, 1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의 훈풍이 깃든 이후에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까지도 받쳐줬다면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더 강하게 출발이 예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0.3%가량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네요. 0.09% 지금 현재 파란불 켜고 있고요. 2,466.29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0.05%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64.98포인트로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성홍 차장님 모시고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차장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을 일단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상 체결 지수를 봤을 때는 상승 출발을 할 걸로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를 살펴봐도 오늘은 좀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개장 시황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지금 그 이벤트가 좀 많이 소멸을 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어떤 그 주가가 오르는 지금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 후에 어떤 그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FOMC 회의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나스닥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계속 나타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쉬어가는 어떤 그 크게 떨어질 만한 시장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어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오늘 뭐 차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대형 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오늘 오전장에서 만약에 주가가 생각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0.31% 하락, LG에너솔루션이 0.56% 상승, SK하이닉스가 0.96% 하락, 삼성바이오로스가 0.12% 지금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뭐 1위부터 그리고 뭐 30일 그리고 50일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기업이 많이 없네요. 오늘 거래량도 한산한 걸 봤을 때 차익에 대한 차익이라고도 볼 수 없고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 눈에 띄게 어떻게 보이는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좀 찾기도 힘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삼성 SDI가 0.84%, LG에너솔루션이 0.56%, 2차 전지 전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본다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이 어제 상승세를 오늘도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 인플레에 대한 약간 둔화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그 성장주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50위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50위까지도 특별한 게 없는 상황에서 한번 좀 내려서 볼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한국 타이어 엔테가 지금 현재 4.4%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오늘 지금 4.5%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어떤 그 4분기 템포가 안 좋았죠. 그리고 수요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긴 하지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BR 수준 봤을 때도 이 0.4배 이하입니다. 한마디로 저평가 영역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PER도 6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 타이어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가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100위까지도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 타이어의 테크놀로지 빼고는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이 거의 없네요. 오늘 아마 시장은 굉장히 좀 조용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우건설이 그나마 지금 2.0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정유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수주를 공시했죠. 그러면서 계약 금액도 큽니다. 7,255억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소간의 조용한 시장의 흐름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인 만큼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계속해서 코스닥 개장 시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0.14%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65.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떤지도 한번 보죠. 자, 역시 지금 LNF는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는데 0.09%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가 0.21%, HLB가 0.16%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성욱 차장님, 코스닥 개장 시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마찬가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랑 이번 주 봤을 때 오늘처럼 어떤 이렇게 조용한 시장은 좀 오랜만인 거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0.3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82%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1%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이 없는 상태이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큰 폭의 어떤 등락폭을 보이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우데이터가 2.3%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신고가를 많이 경신한 상태에서도 오늘 지금 현재 그 상승폭을 가져가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헤어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괜찮았죠. 오늘도 1.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특징적인 종목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그냥 상기 EV가 오늘 좀 상장을 좀 하면서, 거의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고, 역시 상기 EV도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2차 전지세, 이런 시스템 쪽에서의 이 다변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IPO 시장 쪽에서의 활기가 이 3기 EV를 통해서도,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위부터 상강 MNT가 지금 1.93%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폭력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하게 가져야죠. 그래도 상강 MNT가
오늘 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지금 7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이 위지역 스튜디오가 5.26%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위지역 스튜디오 컴투스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실적에 대한 전망 부분이 지난달 초부터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4분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의 1분기부터의 실적은 기대가 되는 게 증권사들 좀 중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작년에 아바타2도 그렇지만은 이 시각 특수 효과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즈 스튜디오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 쪽에서의 제작 확대가 계속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위즈 스튜디오의 이 VFX에 대한 콘텐츠 수요는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실적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지금 현재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기업들도 100일까지 봤을 때도 거의 없는 현재 모습이고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10.9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그 특징의 상황이고요. 어제 삼성전자의 그런 XR 킬컴 구글의 어떤 동맹과 협업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개장 시황까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PSMC는 오늘 3연상까지도 달성을 해내는 모습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등락률 순으로 살펴봤을 때 화학 업종이 0.66%로 낙폭, 이 중에서는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약품 업종도 오늘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0.71%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계와 전기, 전자도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철강과 금속은 0.89% 하락하고 있는 모습 반면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스닥 업종별 현재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서비스와 코스닥 IT 각각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상승폭이라고 볼 수는 좀 없겠고요. 유통이 가장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중에서 지금 오늘 가장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은 오락문화와 콘텐츠 쪽인 것 같은데 자, 거기다가 IT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성홍 차장님, 지금 현재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좀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보다도 지금 상승하는 업종들도 상승폭은 좀 크지 않은 현재 상황이고요. 건설 업종만 약간 대우건설의 말씀드렸던 수주 소식 때문에 대우건설 1.95%,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3%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주로서 현대건설도 지금 1.33%의 또 신세계건설도 0.41%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건설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좀 온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운수장비 업종도 괜찮고요.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게 세종공업이 지금 11.58%, 유진하이솔루스가 2.8%, 센트럴모텍이 1.41%,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1.07%, 한국조선해양이 1.01%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코스닥 업종을 봤을 때는 역시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지금 현재 반등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특징적인 상황으로 좀 비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컴퓨터 홀딩스가 4.03%, 위메이드 플레이가 4.01%, 한빛소프트가 2.98%. 약간 오늘은 게임주들의 좀 상승폭이 코스닥에서는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업종별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상승 업종도 적지만 상승폭 자체도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좀 커 보이는 시장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03% 하락 파란불 여전히 켜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보합권에서 0.01%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우선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이 좀 상승을 덜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전일 일부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에 가장 폭등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이 메타죠. 메타를 국내외 종목과 연관지어 본다라면 네이버 카카오랑 그래도 좀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메타만큼 이 메타의 그런 파급력을 국내에서는 나타내긴 좀 쉽진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1%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 나스닥의 상승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국내 시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시장을 좀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2,500선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0선을 가까이 갔을 때 여기로 훌쩍 뛰어넘을 만큼 수급이 들어오느냐, 여기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물이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면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좀 받아주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의 하락을 막아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수급이 나쁜 건 아니나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수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차익 출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윤정식 이사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징 중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지금 현재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죠. 네, 상승 종목들 중에서 좀 살펴본다라면은 2차 전지가 눈에 띄고요. 그중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코스닥에 가장 크게 좀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기업들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2,400 훨씬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중에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까지 이 종목들이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가장 큰 이유, 미국에서 찾아본다면 테슬라가 1월에 급등을 했죠.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있었고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잘 안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가격 한번 내렸더니 확실히 잘 팔리죠.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우려감을 없애줬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 그동안 가격 조정도 받았는데 뚜껑 열어보니 전기차 잘 팔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이다. 이런 이유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까지 본다라면은 시장이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2,500 가까이 가면 지수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지수의 상승이 약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2차 전지주들, 그중에서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간밤 나스닥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매매 시그널주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였는데 삼성전자 1위죠. 이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여전히 좀 좋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도체가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사실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하락을 만회하고 살짝 이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도체 우려감이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생산량 줄이지 않겠다,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 그날 반부터 미국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삼성전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반도체 가격 우려감 있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면 반도체 이 가격 반등의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이유는 반도체가 이제는 바닥 찍고 소비가 늘어난다. 경기가 생각만큼 나쁜 게 아니라 이 예상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훨씬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죠. 투자 심리, 이 투심이 가장 중요한데 이 투심이 굉장히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우려감을 투심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싼 가격이죠. 55만 원 바닥권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반도체 가격 반등 2분기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정도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면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으면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실시간 매매 시그널로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또 강세 테마와 또 약세 테마 분석을 해주실 텐데, 자, 오늘 강세 테마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간밤 미국 훈풍의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3기 EV 같은 새로운 종목들도 떠올랐잖아요. 자,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또 오늘 강세 테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 강세 테마, 지금 사실 2차 전지 반도체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죠. 왜 많이 못 오르냐.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더디다는 부분들은 기관의 차익 매물입니다. 근데 이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올 매물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상승이 됐고 수익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특히 금융투자 중심이 돼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하루 이틀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시황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투심이 좋아졌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전체 시장을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기전자 섹터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오늘 시장 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대부분 섹터를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를 사는 이유를 본다라면 외국인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은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세 테마 2차 전지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약세 테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세 테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테마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 화학 섹터 그 안에서도 정유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작년에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따져본다라면 아시아 시장이 가장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이 정유에 대한 정유화학에 대한 이 비중이 얼마나 높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시아는 정유화학이 아니라 IT와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았죠. 한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요. 이 경기 민감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게 아시아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었고요. 정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받으면서 이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시장이 좀 반대로 바뀌었죠. 경기 민감주,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졌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유가도 75달러에서 한 80달러 정도에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유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약세 테마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하나 또 여쭤보고 싶어요. PSMC가 지금 3연상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HLB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이런 질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HLB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한 1, 2년에 한 번씩 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죠. HLB그룹이라는 부분은 바이오입니다. 여기서 바이오 사업을 활용한 자기네들의 아이템을 활용한 추가적인 다른 회사의 인수 혹은 지분 투자 아니면 사업에 연관을 지어서 상승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 PSMC를 HLB그룹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HLB그룹 들어갔을 때 단기적으로 좀 상한가 나오는 부분들 이 점상이죠. 점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상한가가 지금 3연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선 3연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음 거리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한가가 좀 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시점 매물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인수권과 관련해서 PSMC 3연상 이어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까지 윤정식 이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 아무래도 금요일 장세인 만큼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대장 시황 어떻게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방향성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이 선물해서 양쪽에서 다 매수를 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올라야지 이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지금 손실로 가게 돼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지수는 큰 폭으로 좀 빠진다기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잡아놓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 2,500선 정도 심리적인 저항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은 너무 좀 공격적인 매매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 이 선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시가총액 한 9위, 10위 정도 돼 있는데 이 시가총액의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버텨주다 보니까 지수는 뭐 그렇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지속됐었던 그런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저희가 이제 종목을 찾을 거면은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뭐 대형주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특징주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메타가 전날에 좀 급등을 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같은 메타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테마로서 이렇게 엮어서 가는 게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있을 테고 뭐 선익 시스템도 있을 테고 거의 뭐 네이버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이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22년도 매출 기준으로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매출은 성장성이 나왔죠. 근데 저희 투자자 여러분이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불확실성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올라간다고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고 요거를 이제 좀 따라서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연간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좋아졌냐가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사실 2021년도만 하더라도 네이버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한 28.5% 정도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도가 지금 한 20% 정도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가 한 12% 내지 한 13% 정도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래도 20% 성장하지 않았느냐? 역성장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8.5%에서 2021년도 시작해서 올해 20%, 2022년도에 한 20%, 올해가 한 13%, 15% 이렇게 되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좋아해요. 굳이 뭐 예를 들어보자면 반에서 한 15등 하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다. 이 학생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지, 반에서 한 3등 하던 학생이 다음 기말고사 때 5등하고 조금 더 가니까 7등하고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계속 순위가 밀리면은 그렇게 많은 점수를 쳐주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면을 좀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거가,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인력 개발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 개발 운영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이버의 그 영업 비용 비중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 2021년도에 80.6%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 83%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한 84%, 85%까지 육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딜레마가 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퍼지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라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영업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매출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성장폭이 다소 지금 올해도 둔화될 전망이 굉장히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 투자자분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의 성장 속도를 한번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 생각에서는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단기 매매 전략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좀 봐야 될 거가, 아까 전에 제가 메타버스에서부터 이렇게 쭉 출발을 했잖아요. 저희 시장도 메타버스가 강하니까요. 네이버가 하는 사업 중에서 뭐 광고 사업이 좀 대부분이기는 해요.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 그리고 콘텐츠 쪽도 그렇고 대부분에가 다 광고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콘텐츠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다만 한 가지 체크하실 거는, 아직도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 외형 성장은 하지만 매출액은 늘지만 영업이익은 줄고 있다. 뭐 일예로서 보시면은 2022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 920억 정도 적자였죠. 그리고 2분기가 950억 적자, 그리고 3분기가 1000억 적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지속이 되지만, 역시나 콘텐츠 쪽에서, 웹툰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커지고 있다. 요거를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어제 메타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으니 또 콘텐츠, 메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 오늘 위즈역스 비디오부터 해가지고 이런 콘텐츠 주들이, 메타버스 주들이 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위즈역 스테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도 한 11월 중순서부터 이러한 콘텐츠 관련주 주가가 상승이 됐어요.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의 재개방 여부가 있었죠. 그래서 콘텐츠 공급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한국 콘텐츠가 계속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때 잠깐 반짝 올라갔다가 그 후로 안 좋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수익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지만 뮤직 스튜디오가 좀 괜찮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콘텐츠 쪽에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웹툰 쪽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DNC 미디어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웹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뮤직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 부분 매출 쪽에 보게 되면은 콘텐츠 쪽 드라마, 영화, 예능 뭐 이런 제작하는 게 60% 정도 되고요. VFX 뉴미디어 쪽이죠. 가상 그래픽 제작하는 게 한 18% 정도 되고, 이 밖에도 이제 광고 콘텐츠 XR 같은 전시 행사 대행하는 게 한 22% 정도 되긴 하는데,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게 되냐면은 그 VFX가 적용하는 장르가 굉장히 다변화됐어요. 그 기술을 적용했었던 그 작품 중에가 뭐가 있냐면은 뭐 뮬란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러한 VFX 쪽에서 매출액 추이가 2022년도에 한 340억 정도의 매출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외형 성장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VFX 가상현실 관련돼 있는 사업부에 이렇게 외형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먼저 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체크를 하셔서 저희 좀 유심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서부터 그동안 낙폭과대됐었던 그 순환주들이 거의 다 돌고 있는데, 안 돈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제약주였죠. 제약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제약주들도 작년도 12월 초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저희들한테 또 실망을 안겨줬죠.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빠졌는데, 지금 업종 내에서 가장 안 들어온 게 이제 제약주니까 저는 제약주도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제약주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 세 종류 말씀드리면은 일단 유한양행 하나 보셔야 되고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폐암 항암제 후보 쪽에서 2023년도에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뭐 시간상 길게는 못 말씀드리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뛰어넘어서 바이오 베타라는 그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데, 이게 레고캠 바이오하고 알테오젠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SC 제형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도 한번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한번 저희 서울경제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약주 세 종목은 조금씩은 좀 공부 좀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건희 차장님께서 지금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관련주까지, 따라서 네이버와 뮤직 스튜디오 바라보면 좋겠고, 거기다가 제약주도 이제는 정말 다시금 웃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흐름 팔로우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또 하나 전해드릴 것이,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 8위를 탈환했다가 다시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네요. 현대차를 누르고 8위까지 탈환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4.73% 상승으로 9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는 하네요. 자, 계속해서 박건희 차장님께서 지금 실시간 매매 시그널주 포착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수공정 쪽 계속 제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소재, 장비 이쪽 계가 계속 띄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매집을 해놓고 움직일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 위주보다는 좀 미래를 바라보고 다음 주를 바라보고 이런 종목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후공정 업체에서 파크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가 원자 현미경 쪽하고 그 마스크 리페어 장비, 그리고 하이브리드 WLI 이런 장비를 하는 업체예요. 한마디로 이제 후공정이고 전공정 쪽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공정 쪽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TSMC가 그 한미일반 파크 시스템즈한테 주문을 냈어요. 3분기에. 그래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도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자 현미경 중요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크 시스템즈의 그 분기별 그 잔고를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 산업용 원자 현미경 쪽이 올해 작년이죠. 작년 들어서 2022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도 4분기만 하게 됐더라도 한 200억 정도의 그 잔고, 수주 잔고가 있었었는데 이게 2022년도 들어서 한 600억, 800억까지 늘어났어요. 한 2배, 3배, 3배 가까이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났는데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2023년도도 굉장히 실적적인 면에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새 EUV용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어제도 드린 것 같은데 EUV용 쪽 포토마스크 리페어 장비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게 고부가 가치 장비인데 반도체 수율하고 원가 절감에 기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반도체 그중에서도 후공정 쪽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관련해서 파크 시스템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11%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오늘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짚어드린 대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